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키워드 163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기출에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꾸준히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두 문제씩 나오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먼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평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자유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평등을 보시면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말로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같은 말로 절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 절대적 평등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시급 10,000원이에요. 그럼 8시간 일했습니다. 얼마 줘야 되죠? 80,000원. 근데 여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얼마 줘야 되죠? 네, 80,000원. 80,000원. 교수님 말도 안 돼요. 이게 요거예요.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결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조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1시간을 일하던 2시간을 일하던 무슨 8시간을 일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슨 황인종이든 다 필요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많이가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예요, 교수님? 공산주의.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게 핵심이에요. everybody.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나 일 안 해. 왜? 어차피 1시간 일해도 나 저기 80,000원 받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죠? 아, 나 공부 더 이상 열심히 안 해. 나 열심히 노력 안 할까? 왜? 아, 그래도 다 똑같이 저렇게 나 월급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망명을 한다거나 이주를 한다거나 이민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동유럽의 우수한 자원들이 대거 미국이라든가 자유주의 국가로 망명하고 넘어간 게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재원 유출 또는 인력 자원의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뭐만 남겠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 또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 같은 나라한테 자유주의 국가 나라한테 붕괴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거 절대적 평등은 이건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의 개념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무슨 평등을 추구해요? 현실적인 바로 요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슨 평등을 추구한다? 비례적 평등. 다른 말로 공평, 형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도 이 절대적 평등, 수량적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뭘 추구한다? 비례적 평등.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노력과 능력 및 기여에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1시간 일했어? 10,000원. 2시간 일했어? 20,000원. 8시간 일했어? 80,000원. 공평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공평.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인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못 배우신 분, 무학자들 이런 분들은 시장에 나와도 기여에 따라서 노력이라든가 능력 기여에 따라서 상이하게 자원을 배분받는데 적게 배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분들만큼은 프라이어티. 무슨 말이죠? 우선권을 먼저 주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그 다음에 무슨 뭐 빈민 이런 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구성해갖고 우리가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부여하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이퀄리티. 바로 공평, 바람직한 불평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는 죄송합니다. 이퀴티는 판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퀴티는 이게 바람직한 불평등이죠. 이거는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얘는 이퀄리티, 즉 비례적 평등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퀄리티. 이렇게. 맞지? 이퀄리티. 그래서 이 비례적 평등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평등이 있습니다. 기회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만 주는 겁니다. 기회만. 그래서 조건은 동등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기회평등.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 포괄적인 범위에서 평등은 요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 절대적 평등인 것이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상적인 개념의 평등이고, 현실적인 평등의 개념은 요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이고, 얘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기회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우화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든 적이 있었어요. 야자수 나무에 바나나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그런데 들짐승들, 그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자, 너희들 마음껏 따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구만 따먹을 수 있어요? 새들, 기린, 목이 긴 기린, 원숭이. 이런 애들만 따먹어요. 그러면 개라든가 돼지들한가 그 나무를 선천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평생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쟤네들한테 유리한 거잖아 이렇게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너도 목이 길든가. 너도 그러면 긴팔 원숭이처럼 노력을 하든가 저렇게 태어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사인 볼트하고 제가 달리기를 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이기겠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사인 볼트하고 나하고 세계 제1위의 그 스프린터하고 나하고 게임이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자메이카에서 태어나든가 흑인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다리가 길게 태어나든가 그럼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공공한테, 국가한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동등한 출발선에 서도록 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요.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불평등이 정당화되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이 퀄리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대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뭐라는 거예요? 긍정적 차별. 바로 그 유명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사인 볼트하고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나를 50m 앞에서 뛰게 해주는 거예요. 조은영 구단하고 나랑 바둑을 두는데 내가 먼저 9점을 먼저 깔고 출발한다는 거죠. 장기를 두는데 홍길동이라는 장기를 잘 두는 구단이 있다면 그분이 게임 들어가기 전에 차 떼고 포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긍정적 차별이라고 한다는 거죠. 효율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로서의 효율성이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공공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공공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표 효율성이 있습니다. 목표 효율성, 뭐 대상 효율성 같은 말인데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은 얼마만큼 그 타겟 또는 그 퍼포먼스 거기에 맞냐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표 효율성과 수단 효율성의 그러니까 목표 효율성과 대상 효율성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얘는 주로 뭐다?
현물. 그리고 주로 뭐다? 선별주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그리고 보편주의에 여기 해당돼요.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목표로서의 효율성.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배분적 효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배분적 효율이란 사회 전체의 효용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 배분하는 걸 말하는데, 목표로서의 효율성은 뭐죠? 그 유명한 파레토 효율이죠. 파레토 효율. 그래서 파레토 효율은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거. 정의가.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말이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라는 거는 파레토 개선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에 해당된다. 꼭 기억하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파레토 개선에서 파레토 최적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배분적 효율 또는 목표로서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이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민간 또는 시장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자발적 기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 enough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20년 전에 이걸 충분성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충분성. enough. 충분해. 그건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좋아. 딱 좋아. enough. 충분성. 이거 이제 요즘에는 충분성이라는 말 대신에 적절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형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적절성과 비례적 평등의 가치는 상충할 수 있다. 저 같으면 시험 문제 이거네요. 요 맨 밑에 있는 거.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사회적 적절성은 크게 양과 질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급자 A, B, C, D분이 있어요. 수급자 4분이. 근데 A는 쌀을 1공기를 원해요. 밥을 1공기. 이분은 2공기. 이분은 3공기. 이분은 4공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를 먹어야 자기가 포만감 있게 적절하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례적 평등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비례적 평등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분은 쌀을 원하고, 이분은 보리를 원하고, 이분은 옥수수를 원하고, 이분은 밀가루를 원해요. 그죠? 그러면 주려면 똑같이 쌀을 주던가 보리를 주던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를 줘요. 그러면 이것도 비례적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분은 저는 쌀 1공기를 주세요. B라는 분은 저는 보리로 된 보리밥 2공기를 주세요. C라는 분은 저는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3그릇을 주세요. 그 다음에 4번째 계신 분은 저는 보리와 쌀과 옥수수를 섞어서 혼식으로 해서 4공기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한테는 안성맞춤, 사회적 적절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례적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과 비례적 평등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요. 삼성인가 어디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가 그 삼성 시험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사회적 적절성이. 삼성 시험 보는 인원들은 전부 다 모든 학과를 총망라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인지적 관점이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라는 거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정답은 이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50명이 동시에 자 20분간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근 5분에서 한 5, 6분 사이에 전부 다 용별을 보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늦게 와요. 왜 그러죠? 남자분들은 소변기가 있고 좌변기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좌변기를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해요? 소변기를 이용해서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근데 좌변기가 10개고 소변기가 10개야. 반면에 여자분들은 오로지 뭐예요? 좌변기 20개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쪽에서 다른 관광버스에 온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자 휴게소라든가 어디 서울역 가면 여자분들이 계속 줄 서 있는 거가 그거예요. 남자분들은 순환율이 빠른 거고. 그러면 성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개, 20개 똑같이 만들 게 아니라 여기는 3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좌변기를. 또는 4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니 왜 여자 화장실은 좌변기 30개, 40개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거예요. 사회적 적절성과 비례적 평등의 가치는 상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요자. 그러니까 말미암다는 거는 from이라거든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로부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자유 이런다는 거죠. 자유는 버린 이제 통상 이제 베를린이라고도 하는데 독일의 수도 뭐 베를린 교수 또는 뭐 벌린 교수라고 하는데 그 벌린 교수님이 크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가 소극적 자유고 또 하나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이 내 자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공공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자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강제가 없을 때 경험하는 자유. 그러면 강제는 누가 강제시키겠어요? 공공이 한다는 거예요. 세금 내놔. 그 다음에 복지 정책으로 개입해. 무슨 정책으로 개입해.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꾸 세금 떠들어가지 마. 종합소득세, 무슨 취득세, 무슨 양도세, 무슨 재산세. 제발 냅둬.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돈 버는데 왜 자꾸 국가가 자꾸 세금으로 너 무슨 복지 정책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타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를 한다.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는 자유예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요거는 가진 자들보다는 have no, 덜 가지거나 못 가진 자들의 자유예요. 이건 벌린 교수가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원하는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적의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근데 주로 약자들이에요. 나도 저기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저기 안 들리는데 자막을 넣어주면 안 될까? 자막 넣어주는 거죠. 그럼 뭘 통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나도 지하철 타고 싶은데 전부 계단이야. 근데 나는 하지 지체장애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국가가 법률로 장애인 편의 증진 및 편의 증진법에 의해갖고 전부 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해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형태. 그래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무슨 자유라고 그런다? 적극적 자유. 중요한 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파트가 있어. 강의 때 말씀드렸죠.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2배가 뛰어올랐어.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재계약 안 하지. 그 전에 그 계약했던 금액으로. 세대액 미안한데 나가줘야 되겠어.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전세금도 올려야 돼. 뭐 한 2억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여기 서울 강남권이잖아. 이해 좀 해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년 만에 어떻게 전세금을 2억을 올려줍니까 사모님. 어쩔 수 없어. 다 시세가 그래. 안 그러면 좀 방 빼줘야 되겠어.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거는 무슨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죠. 그죠? 내 집 내가 재산권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근데 이때 국가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그래갖고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저 여기 2년 더 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내 집인데. 계약 끝났잖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요. 저 여기 계속 살 수 있어요. 진짜 갑자기 열받네.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 법, 정책으로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는 거죠.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서 집이 없는 약자들, have no,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은 가진 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키지만 덜 가지거나 못 가진 자들의 집 없는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제 몇 번이나 나왔어요. 자, 기출문장 체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평등 부분은요.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까 요 앞부분 다시 한 번 더. 평등은 우리 쪽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다. 이 163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사회적 적절성은 최근에 연달아서 2번 출제됐어요. 사회적 적절성은. 그 다음에 자유는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 자유는 뭐고 적극적 자유는 뭐냐, 이 부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장 체크 보시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다. 롤스 교수님 요즘은 좀 뜸해요.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은 기본적인 자유,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뭐다? 그 안에서의 약자들을 위한 자유.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롤스 교수 잘 안 나온다. 사회복지 정책급여의 적절성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표 치셔야 되겠죠?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설명합니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덜 가지거나 못 가진 사회적 약자들이죠.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 많이 버셨어요? 많이 내세요. 적게 버셨어요? 적게 내세요. 비례적 평등이죠. 파레토 계산이란 뭐뭐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발적 봉사라든가 또는 자발적 기여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배분이 완료된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최적.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또는 행위 또는 과정. 여성 고용 할당은 기회의 평등 가치를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고용, 교육, 고용, 교육은 기회의 평등. 보험 수리 원칙 또는 수지 상등의 원칙은 개인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죠.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는 많이 부었어?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때 많이 받고, 적게 부었어?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적게 받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지 상등의 원칙 또는 보험 수리 원칙 강의 때 강조드렸죠. 그래서 민간보험에서 주로 해당되는 개인적 형평성이고, 비례적 평등은 형평 또는 공평이라고도 불리고,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1834년 신빈민법 때 열등처우의 원칙이 나왔는데 영국은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아주 간단해. 성경에 있는 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 찬송가도 있는데. 그럼 일했어? 그러면 너는 급여를 받을 조건이 돼. 일하지 않았어? 너는 그럼 굶어.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비례적 평등인 거죠. 빈곤 대책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또는 수량적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니까. 그러면 능력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뭐야? 그래서 전부 다 유출되는 거예요.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하고,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서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이고, 평등, 생존권 보장,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연대의 의식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이다. 여기 사회적 연대 의식인데 이걸 같은 말로 사회통합이라고도 합니다. 사회통합. 같은 말이에요. 기회평등은 결과를 얻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주는 것이며, 드림스타트 뭐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또는 교육 서비스. 교육? 그러면 기회평등. 또는 헤드스타트, 미국에서 했던 거.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가치에는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기회 보장,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능력, 빈곤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적극적 자유. 수량적 평등은 재분배를 강조하고 뭐에 의한? 누구에 의한? 국가에 의한. 국가에 의한.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 하고 서비스 부분의 낮은 생산성,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 등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이거 뭐죠? 사회보험이죠. 이거는 공평의 가치 또는 비례적 평등의 가치가 적용된 형태다. 연대성, 다른 말로 사회통합성, 사회적 형평 또는 사회적 적절성, 인간의 존엄성, 평등은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퇴역 군인 우대, 소득 비례에 의한 연금 등의 배분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에서 뭐다? 공평성에 해당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죠? 퇴역 군인을 우대한다는 건 우대. 이게 우자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세요. 앞설 우자예요. 앞설 우자. 프라이어티네. 그렇죠. 이퀴티. 이퀴티에 관련된 공평, 형평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출문장 체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 기출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20회차 나왔던 거.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비록 돈은 없지만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내가 비록 몸은 좀 이렇게 장애인이지만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보고 싶어. 먹고 싶어. 이거 뭐예요? 소극적 자유가 아니죠. 적극적 자유죠. 적극적. 소극적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뭔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55%네. 마킹률이. 4번으로 마킹하신 분이 의외로 많네요. 4번 볼까요?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일정한 수준이잖아요. 일정한 수준. 이게 키워드죠.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2번 보실까요? 16%.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평등해버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5번 보실까요? 기회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교육? 이건 뭐라고 그랬죠? 기회평등. 정답 몇 번? 1번. 다음. 사회복지 정책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뭐에 따라 또는 상이하게, 차등, 요거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죠. 정답 1번.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로. 노. 이거는 소극적 자유.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죠. 침해하죠. 가진 자들. 소극적 자유는 가진 자들이거든. 그럼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의 뭐죠? 그 자원을 세금이라든가 복지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가진 땅, 그들이 가진 공장 전부 다 국유화시켜버리고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고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에 평등하다.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 말이 이상하죠. 결과가 평등한데 뭔 말이죠? 아니죠. 기회만 평등하다면 말장난이죠.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러이란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 이게 바로 기회평등이죠. 기회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아니죠. 가장 낮은 수준의 소극적 평등의 개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관련 기출 더보기. 사회복지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자유가 이거야 이런 거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 노노노노노. 자유가 무조건 으뜸이야. 이거는 소극적 자유죠. 오히려 적극적 자유는 평등 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평등의 관점에서 이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거지. 자유지상주의, 무조건 자유가 이거야.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소극적 자유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번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론은요, 이게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데 제가 요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참 군생활 하면서도 안 치던 골프를 제가 최근에 제 후배가 와가지고 프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동기부여. 그래서 3대가 칠 수 있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사치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배우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배웠는데 거짓말 아니고 제가 그 골프채를요 막 제공해 주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쓰라고 중고를. 근데 제가 진짜 다 부러뜨리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냥 막 톱으로 잘라버리려고. 왜? 너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치인가? 내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제 스스로요 터득 아닌 터득을 했어요. 뭐냐? 골프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위에서 내려보잖아요. 자, 골프공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채로 땅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채가 여기서 옆을 땅 때리는, 보시는 분 중에 저보다 골프 잘 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초보가 깨달은 과정이 옆을 이렇게 보고 여기가 제대로 땅 때렸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탑볼이가 위에를 때리거나 엉뚱한 데 때린 거죠.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이렇게 칠 때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고 때릴 때 제대로 때리고 있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알려준 대로 하니까 뭔가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머리 때리고 옆에 때리고 이러는 거를 고개만 살짝 이렇게 돌려갖고 맞아 옆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럼 제대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고개만 살짝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제대로 클럽이 들어가서 때리고 있는가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고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회복지 정책론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고개를 살짝 돌리셔갖고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소극적 자유? 이게는 이 개념인가? 적정 이 개념인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은 이걸 살짝 뒤집어 놓자는, 그래서 정책론이 어려운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때리는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돼요. 모든 공부가 그거예요. 그냥 요것만 외우세요. 중요하죠. 근데 살짝 바꿔놓으면 붕 떠버린다니까. 연습장에서 아무리 잘 치면 뭐예요. 필드 나가는 순간 전부 다 그냥 오비 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뭐야 저거, 온실 속의 화초네. 왜?
거기는 무슨 그래스 잔디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멋도 있고 바람도 불고 간간히 비도 내리고 땡볕도 그러니까 살짝 바꿔놓으니까는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아니 소극적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라니까. 근데 왜 자꾸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냥 냅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뭐겠어요? 개인의 자유겠죠? 집단의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개인의 자유겠죠. 개인의 자유.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는 침해는 뭔가 침해를 당했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데 네 집 아니니까 나가. 그러면 나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3번은.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완전 대박. 이거 대박이죠. 예. 임차인은 뭐예요? 빌려서 산다는 거잖아요. 집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 그러니까 돈 내고 월세 내고 전세금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 집을 빌려준 사람, 집주인의 자유를, 누구의 자유를?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있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으로. 4번으로 하신 분이 또 의외로 많아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외부에 대한 강제가 없어. 그거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저 같으면 이런 형태 문제 또 내요. 저 같으면. 좋은 문제입니다. 자, 17회차 나왔던 거 관련 기출 더보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옳지 않은 거 뽑는 거예요. 2번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미국에서 했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인 196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헤드스타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헤드스타트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을 때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드림스타트로 된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드림스타트가 이제 돌봄 교육 형태, 이제 돌봄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이 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는 기회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번 공공부주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초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4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5번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자, 앞부분에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기본 강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각에 요 관련 기출 더보기 요거 보면서 우리 총정리 한번 합시다. 이 사회복지 정책론에 있어서 이 가치 있잖아요. 이건 시험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답 마킹률이 67%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문제는요. 정답 마킹률이 한 90%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유를 알아요.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하셨던 또는 아니면은 저기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선생님이요. 솔직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까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조금만 얘기하면 다 끌고 가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군대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그때 말로 병사라고 할게요. 자꾸 막 요즘 용사라 해서 내가 헷갈리는데 그냥 병사로 할래요. 내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중에서요. 서울대 국어국문과 애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무슨 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럼 90년대 중반이면은요. 전대협 아세요? 전대협에서 한 총련으로 넘어갈 때 아무튼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 했던 인원들 중에서 전대협이든 한 총련이든 간에 그 핵심 멤버들 지금 대부분이요.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시의원, 구청장, 그다음에 무슨 뭐 도지사 또는 뭐 국회의원. 그럼 이제 그들은 저는 이제 명색에도 사관학교 출신이고 나라를 국방의 책임을 담당하는 간성 장교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럼 쉬는 시간 때 논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유주의죠. 그럼 걔네들은 뭐겠어요? 전체주의라고 그럴까? 공산주의랄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제가 그 인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논쟁에서 이기려면 디스퓨트. 그죠?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아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중에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쪽에서 아마 내가 탑일걸? 그 정도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산주의가 뭔지, 전체주의가 뭔지, 그리고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뭔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뭐냐? 요거예요. 요거. 딱 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표준화예요. 돌고 돌 필요 없어요. 다시 돌고 돌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돼요. 이거예요. 표준화. 자, 같은 말 뭔지 아세요? 일반화예요. 조사란 때 배웠죠? 같은 말 뭔지 아세요? 이거 객관화예요. 이거 같은 말로 단일화예요. 또는 획일화예요. 이거 전부 같은 말.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빨간색으로 써야지. 공산주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예요. 끝.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요.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집단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어디 갔어? 개인은 저기 뒷구석에 가는 거죠. 죄송해요. 교수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권리 그건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겠지. 근데 저 구석대기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북한이든 어떤 데든 간에 공산주의에 대한 나를 보세요. 전부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국가 특징이 뭐냐? 그걸 되게 잘해요. 뭘 잘하느냐? 첫 번째, 매스게임. 매스게임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 집단 체조, 카드 섹션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체조 이런 거 잘해요. 체조.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사람 다 나와서 체조해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그 어떤 게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카드 섹션, 그 다음에 매스 게임,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것들. 그거 보세요. 북한 애들,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 됐다 잘해요. 그런 거. 언더스탠드? 그러면 자 보세요. 카드 섹션을 예를 들게요. 개인은 파란색을 들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요때는 내가 노란색을 들어야 돼요. 왜? 조화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내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성이라는 거는 잠시 뒤 또는 묵살당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도 물론 잘하지만 옆에서 보세요. 발 각도 올리는 센치, 팔 올리는 정확하게 딱딱 다 맞아요. 왜?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팔 올리는 각도부터 시작해서 발 올리는 각도 전부 딱딱딱 맞잖아요. 아파트 평수 다 똑같잖아요. 그죠? 먹는 거 거의 다 똑같잖아요. 옷 입는 거 보세요. 아, 어쩜 저렇게 개성이 없어 북한 사람들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화라는 거는 어떤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탠다드 라인, 표준선. 그죠? 스탠다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그럼 국가가 요거를 딱 정해놓고 여기 라인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잖아. 요 위에. 그럼 끌고 내려오는 거지. 끌고 내려오는 거지. 요 밑에 있잖아요. 요 표준선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끌고 올라가는 거죠. 국가가 끌고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표준화니까. 그럼 자 답 나왔네. 표준선을 설정해 놓고 표준화시켜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고소득층이세요? 저소득층이세요? 저소득층이 유리한 거예요. 왜? 대부분 시스템은 이렇게 됐으니까. 고소득층,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들. 끌어올리는 거야 이거. 교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내셔널 미니멈. 자 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뭐 했죠? 뉴딜 정책. 국가가 나가서 전부 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932년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국가가 전부 다 계획경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국가가 끌고 나가는 거는 연방정부가 끌고 나가는 거는 소련밖에 없었어요. 소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유주의의 선두국가인 미국이 이걸 했던 거예요. 누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 케인즈는 뭐? 수정자본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배웠죠? 그래서 이건 유효수요 창출해였고 이건 어디에서? 경제에서. 비버리지 내셔널 미니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셔널 미니멈을 국민 최저 수준 보장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 표준 수준 보장이에요. 그거 소련이 먼저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정책에서. 포드, 노동에서. 노조 중심, 집단. 그럼 교수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좌파네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을 좌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좌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수정 자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근간을 바꿔버리자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들여오자는 거죠. 왜?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 표준 수준 이 개념이 없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들어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식이다 무슨 비트코인이다 뭐다 아무튼 등등등 부동산 투기다 뭐다 전부 다 버블 한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빵 터져갖고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전 국민의 90%가 전부 다 저소득층이 돼버린 거예요. 자본주의가. 시장주의가.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유럽,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전부 다 대공황이 났거든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까지. 유일하게 대공황 안 온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소련이에요. 소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야, 케인즈가, 비버리지가 쟤네들 방법을 우리가 갖고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는 뭐겠어요? 그렇죠. 개인의 개성,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주관성,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잘못하잖아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아 비판시켜요. 어떻게? 전체 앞에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아 비판시켜요. 재판도요. 공개 재판이에요. 처형도요. 공개 처형이에요.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해자, 피의자, 살인을 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스크 가려주잖아요. 다. 그죠? 사형하더라도 비공개로 하잖아요. 뭐든지. 왜? 개인의 권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니 왜 저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살인 피의자 맞는데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야. 걔네들은 전부 까발리거든. 대중들 앞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싸웠다. 그러면 북한은 전부 다 나와서 학생들한테 저는 뭘 잘못했고 저는 뭘 잘못했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동무들 앞에서 제가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반성문 써 개인이. 개인이 반성문 써. 일기장에다 쓰거나 반성문 써. 그래갖고 조용히 제출하고 나면 끝. 왜? 개인이 먼저. 정말 쉽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복지 정책론 전반부 부분을요. 우리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하는 거. 많이 벌었어? 많이 내. 적게 벌었어? 적게 내. 이거 뭐예요? 비례적 평등 맞죠? 이거는. 맞죠? 2번 드림 스타트, 헤드 스타트. 자, 이것도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에서. 원래는 똑같이 출발했거든. 똑같이 출발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만, 우사인 볼트같이 능력 있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거야. 1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이 긴 긴하고 팔이 긴 원숭이하고 기린만 바나나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쿠바, 불가리아 이쪽 동유럽은 어떻게 하냐. 전부 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해버리거든. 똑같이 교육을 해버리거든. 공립학교 세워가지고. 국립학교 세워서. 야, 저거다. 저거 우리 받아들이자는 거지. 어디서? 미국이. 그래갖고 헤드 스타트라는 거는 헤드, 머리, 앞부분에 스타트. 너 미리 뛰어. 미리 앞부분에. 그런 뜻이에요. 육상 용어예요. 헤드 스타트라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100m 딱 되는 지점에서 뛰는 게 아니라 너 50m 되는 앞에서 뛰어. 너 잘 못 뛰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죠. 프라이러티. 그럼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고용을 통해서. 교육, 고용. 여성인력 할당제, 여성인력 개발,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그 다음에 농어촌 특례 입학, 교육, 고용, 고용, 교육. 이게 바로 뭐예요? 스타트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뛰어. 드림 스타트, 헤드 스타트, 위 스타트. 그럼 그건 뭐예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맞죠? 물론 개별성이 있어요. 가구별로 개별성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으로 들어가요. 맞잖아요.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건 선생님이 무슨 학력이 어떻던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건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 인정에 이하이면 확인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여를 주는 거죠. 안 따지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물론 개별성의 원칙이 약간 반영되긴 하지만. 그럼 이거 무슨 평등?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 절대적 평등. 반면에 열등초의 원칙은 뭐예요?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죠? 그러니까는 야, 너 일하지 않는 너 빈민, 열등이라는 건 빈민이에요. 너희들은 요 최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성경이 나와 있는 말. 그럼 그거는 결국은 뭐였어요? 열심히 일했어? 빵 받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너는 빵 요만큼 받아. 넌 아예 일 안 했어? 너는 빵 굶어. 비례적 평등이죠. 얘도 맞는 거죠. 4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거 소련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소련이 했어요, 소련이. 아닌데요, 교수님. 독일인데. 독일은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조건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급여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소련에서 했거든요. 그거를 비버리지가 그 방법을 차용한 거예요. 우리도 저거 하자. 그러니까 봐라. 모든 국민들이 전염병이 유행되지도 않고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건강하지 않느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건강, 질병은.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차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NHS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소련은 망했는데 러시아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라서 우리가 안 배우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 어디서 나온다? 공산주의. 그럼 헷갈리면 안 돼. 교수님 영국이 공산주의 아니라니까? 걔네들 방식을 차용한 거라고. 효과가 있으니까. 케인즈도 차용을 한 거라고. 일하지도 않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뿌렸다고. 재난지원금처럼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스웨덴이가 뭐가 다 차용을 한 건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저소득층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더라는 거야. 꼭 일해야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더라도 준다는 거지. 그럼 열등초의 원칙이 아니래요? 맞죠.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요. 열등초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비례적 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의 평등이에요.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서로 다른 건데. 비례적 평등은 조건과 결과가 일치되는 거예요. 많이 벌었어? 많이 내. 적게 벌었어? 적게 내. 열심히 일했어? 많이 먹어. 적게 일했어? 적게 먹어. 일하지 않았어? 처먹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은 조건을 안 따져요. 열심히 일했던 안 했던 뭘 했던 1시간 했던 10시간 했던 그냥 똑같이 급여를 주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 그럼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표준화 시키는 거라니까. 끌어올려. 밑으로 내려. 표준화. 그럼 누가 제일 불만이 많겠어? 표준화 시켜버리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요 위층이 전부 다 하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로 전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붕괴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리니까. 뭐야? 열심히 일해도 뭐 나한테 오는 대가가 적어야? 똑같아? 그럼 뭐더러 열심히 일해? 뭐더러 열심히 공부해? 뭐더러 돈 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출 더보기.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수월하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관련 기출 더보기.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평성 실업급여, 적절성 최저임금, 기회평등, 여성 고용할당, 적극적 자유, 최저생활보장, 결과의 평등, 드림스타트. 아니죠. 드림스타트, 헤드스타트는 교육이고 교육, 고용은 뭐에 해당된다? 기회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예, 70% 잘 마킹하셨습니다. 다음.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치는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복지국가의 확대라는 전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례적 평등일까요? 아니죠. 결과의 평등에 가깝죠. 다음, 불평등의 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재분배 정책은 결과의 평등보다 아니죠. 불평등을 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용인하고 인정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불평등 자체. 능력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이거는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등을 완화한다? 그러면 반대로 설명한 거죠.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여성 고용 할당제 또 나왔네. 고용이면은 기회의 평등이죠.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 형평성, 다른 말로 공평, 다른 말로 비례적 평등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아니죠.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 빈곤대책의 교육 프로그램은 결과에 아니죠. 교육 그러면 기회의 평등.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 아니죠. 타인의 간섭 또는 국가의 개입 또는 뭐 구속. 이거는 뭐예요? 그거를 벗어나겠다는 거는 소극적 자유죠. 적극적 자유는 뭐뭐 할 수 있는 자유. be able to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우리 교재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빈민법의 열등초의 원칙. 뭐죠? 야 빈민 너희들은 열등이 빈민이에요. 어이 빈민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이거 뭡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바로 비례적 평등이죠. 드림스타트의 사업은 기회의 평등. 보험수리 원칙 또는 수지상등 서로 간에 똑같다. 그럼 뭐겠어요? 수지상등 보험수리 원칙 다 같은 말. 상등 너랑 나랑 5-5 절반 나눠줘. 범죄도시 3에서 손석구가 그러니까 누가 5야? 마동석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손석구가 도망가다가 돈도 아 진짜 끝까지 쫓아오네. 왜? 절반 떼줘? 그랬더니 누가 5야? 5대5 똑같잖아요. 상등. 그럼 비례적 평등. 이걸 다른 말로 수지상등, 보험수리 원칙. 다음, 그래서 다른 말로 형평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 4번, 이거는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 개념. 뭐죠? 형평, 공평. 이거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합니다. 뭐죠? 네. 목표로서의 효율성 또는 배분적 효율성. 목표로서의 효율성 또는 배분적 효율성.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자유를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집단적 측면에서 자유를 바라볼 것을 주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적극적 자유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뭐다? 적극적 자유. 다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무슨 평등?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 다 같은 말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도 무슨 가치에 근거합니까? 이거 중요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 이거 되게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와요. 뭘까요? 정답은. 예,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사회적 적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를 수급자 A분, B, C, D로 제가 수급자로 제가 사례를 든 겁니다. 자, OX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왜 자꾸 이게 말장난이죠?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X.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맞습니다. 3번 소극적 자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극적 자유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회복지주의,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회민주주의,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들 입장이라는 거다. 4번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적절성의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적절성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비례적 평등도 들어가 있고 또 뭐 되고 있어? 자유도 약간 들어갈 수 있나? 자유? 효율성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죠. 틀렸습니다. 수량적 평등을 위해서는 삶에서의 성공이 운과 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게끔 공교육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이거 기회평등이죠. 이거. 수량적 평등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국가가 다 알아서. 대학교 때까지 다 의무교육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갖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고등학교 배분, 중학교를 달리했어요. 그리고 제 선배들은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수한 분들이 그 유명한 강남으로 가기 전에, 그때 당시 강남으로 파락군으로 가기 전에 경기고, 배재고, 휘문고, 서울고, 또 경복고 전부 다 종로 그 주변에 있을 때, 종로구 이쪽에 있을 때 그때 다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준화.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평준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름대로 또 과외를 받아요. 고액 과외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되겠다.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만들어요. 영재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차별이 있다 그래갖고 다시 또 요즘은 또 이거를 유야무야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평등이냐. 이거 교육 정책을 봐도 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에 비해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의 실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서 최소 극대 원칙, 이게 이제 제2원칙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2원칙의 핵심이거든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 평등을 주는데 거기에서도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자들에게 최대한적으로 우선적으로 프라이어티, 공평, 형평성을 부여하자고 이 개념이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파레토 개선, 뭐뭐 하는 과정이죠. 이러한 배분적 효율의 파레토 개선, 뭐뭐 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특정 사람의 효용을, 이거 아까 했고 맞습니다.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13문항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게 한 문항이냐 두 문항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키워드 163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